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섹션 4 실전 단계입니다. 일러스트를 들어가 볼 거예요. 이전에 디자인했던 친구를 불러왔고요. 이제 그 친구를 활용해 오늘은 프릴러스트, 썸네일을 짜는 단계를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분들도 이제 수업을 직접 그리면서 따라오고 계시다면은 앞서 디자인 단계 때 같이 해오셨던 친구로 화면을 구성해 보시는 시간이 될 거예요. 역시나 진행하기에 앞서서 썸네일이란 게 대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또 가져야겠죠? 썸네일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의 뜻은 엄지, 덤, 네일 이라고 해서 이제 엄지손톱 크기로 작게 그려본다라는 느낌으로 썸네일 스케치라고 표현을 해요. 굉장히 작게 그려서 내가 그릴 이미지의 느낌만 빠르게 한번 뽑아내는 거야. 이전에 속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섹션 2의 간략화 스케치 때 이 얘기를 했었죠. 이 속도 부분을 강조했었는데 이 속도가 강조된 이유는 뭐였죠? 떠올린 이미지를 이제 정확하게 뽑아내기 위해서는 신속함이 중요하다. 왜냐? 이미지를 기억하는 시간은 15초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시간 안에 최대한 빨리 느낌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 썸네일 스케치라는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썸네일 스케치는 인체를 잡는 시간은 아니에요. 보통 학생분들이 일러스트 구도를 짜보겠다라고 하면서 캐릭터의 자세를 짜실 때가 있어요. 막 자세를 짜면서 막 인체를 맞추려고 막 비율을 수정하고 라인을 수정하고 얼굴을 그리고 막 디테일하게 막 들어가는 그 시간 안에 머릿속에 떠올랐던 이미지는 온데간도 없고 정작 그리고 난 그림은 자기가 원했던 이미지랑 조금 다른 결과물이 나와버려. 그런 결과물을 뽑게 되면은 나중에 그 친구를 수정하게 되거나 결국엔 새로 그리게 되거든요.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인체를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전에 1차, 2차, 3차, 4차 스케치로 스케치 단계를 나눴었죠. 그 중에 딱 1차, 동색. 즉, 일러스트로 치면은 느낌만, 뉘앙스만 빠르게 표현하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혹시나 이제 본인이 진행하다가 인체를 자꾸 맞추려고 한다면은 그 시점에서 이제 본인을 잡아야 돼요. 스스로 멈춰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나는 이 1차 스케치를 하려니까 너무 이게 좀 어렵다. 1차 스케치를 하려니까 이 쫄라맨을 그리는 것 자체가 어렵다. 라고 한다면은 앞서 섹션 2에서 연습했던 간략화 부분의 연습이 부족한 거니까 그 연습을 계속 해줘야 되고 혹은 나는 장면 자체가 잘 안 떠오른다. 그럼 섹션 1의 2강에서 했던 자료 찾기 있죠? 본인이 모티브를 받을 만한 이제 영향을 받을 만한 이미지 한 장을 꺼내서 그 이미지를 참고하면서 구도를 짜보시면 될 거예요. 몇 장의 이미지를 보다 보면은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친구가 한 친구는 있기 마련이고 영감을 받을 친구가 한 친구는 있기 마련이고 그 친구를 활용해서 구도를 짠다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시연을 하는 입장이니까 자료가 없이 진행을 하겠지만 보시는 학생분들은 이 시점에서 자료 한 장을 구해서 느낌을 참고하기 위한 자료 한 장 구해서 이제 그 친구를 참고하면서 진행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썸네일은 빨리 뽑을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했었죠. 그만큼 최대한 많은 종류 뽑아보면서 이 친구가 어떻게 하면 예뻐질지 고민하는 시간이에요. 일종의 뽑기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한 뽑기를 많이 돌려서 이제 확률을 올리는 거죠. 예쁜 일러스트가 나올 확률을. 물론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한 장의 예쁜 화면을 구성한다도 가능하고 그것 또한 가치 있는 행동이에요. 네, 그렇게 해도 상관없고 혹은 많이 뽑아서 그 뽑는 거 한 장 한 장이 전부 다 경험치거든요. 이 썸네일은 시간 대비 공부가 엄청 잘 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습 과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썸네일을 최대한 많이 뽑아가면서 이제 본인의 화면 구성력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썸네일을 뽑을 때 주의할 점은 본인이 이제부터 이제 들어간다는 전제하에 가장 중요한 거를 한 가지 또 짚어드리면은 이 썸네일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것 한 가지는 뭐 느낌을 살린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 한 개를 딱 짚으라고 한다면 역시나 본인이 살리고 싶은 포인트가 어디인가요? 저희는 이제 가운데에 있는 요 캐릭터를 작업하게 될 거예요. 이전 디자인 시간 때 작업했던 친구에서 살짝 변했죠? 그래서 이 친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될 건데 이 친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여주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혹은 내가 보여주고 싶은 포인트는 어디일까? 이것에 중점을 잡고 그것으로 하여금 화면을 구성해 나가야 합니다.
어떤 걸 보여주고 싶을지 사람마다 달라요. 나는 이 캐릭터의 얼굴을 매력적으로 보여주고 싶다. 모자의 이빨 부분을 매력적으로 보여주고 싶다. 뭐 혹은 여기 어깨 부분 라인을 예쁘게 보여주고 싶다. 이 치마 모양을 예쁘게 그려주고 싶다. 뭐 의상의 전체적인 실루엣을 보여주고 싶다. 뭐 뒤쪽 크리처를 잘 보여주고 싶다. 다리 라인을 예쁘게 보여주고 싶다. 전체적인 스킬을 쓴다는 컨셉으로 해서 화려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다. 혹은 좀 많이 다크한 이미지 안에 이 캐릭터를 집어넣고 싶다. 등등.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은 많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명확히 하고 그 친구를 이용해서 이 화면을 구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역시 두 번째, 방금도 나왔었죠. 우리가 구성하는 것은 캐릭터의 자세가 아니라 화면입니다. 예전 수업 때도 나왔던 문제지만 중요하니까 다시 정해놓고 들어갈게요. 저희가 구성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 네모난 화면이에요. 일러스트를 세모나게 그리는 사람은 아직 없잖아요. 뭐 가끔 뭐 네모난 종이 안에 세모난 화면으로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저희는 대부분 풀일러스트, 배경에 있는 일러스트를 그릴 때는 대체적으로 이런 네모난 모양 안에 그림을 그리게 돼요. 가로로 길든 세로로 길든. 그럼 이 네모 안에 캐릭터가 배치가 되긴 하지만 사실 이 캐릭터는 소재예요. 요리로 치면은 고기 같은 존재입니다. 존재감이 크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재료예요. 이것을 이용해서 저희는 썸네일을 짜게 되는데 이 썸네일은 요리의 레시피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살릴지, 뭐 이 고기의 어떤 부분을 맛있게 보여줄지 그거를 짜는 거에 따라서 이제 쓰는 재료도 달라지고 부재료, 뭐 야채를 넣을 수도 있고 다른 고기를 넣을 수도 있고 면을 넣을 수도 있고 밥을 넣을 수도 있고 부재료도 달라질 것이고 이것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얘를 구울지 삶을지도 달라질 거예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내가 살릴 구간을 어떻게 표현하냐이기 때문에 그 화면을 구성하면서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어딘지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바로 실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은 이 친구를 이용해서 썸네일을 잡을 거예요. 뒷배경을 회색으로 칠하는 이유는 단순히 너무 밝아서 눈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꼭 다들 이렇게 칠할 필요는 없어요. 자, 어떤 부분을 매력으로 살려서 한번 그려볼까요? 이번에 일러스트를 그리면서 제 취지를 다시금 한번 살펴보면은 저는 이후에 오늘 그린 일러스트를 기반으로 느낌을 여러 가지로 쪼개볼 거예요. 귀엽고 밝은 이미지로도 쪼개볼 것이고 차분한 이미지로 내볼 것이고 강렬한 이미지나 뭐 감성적인 이미지나 뭐 여러 가지로 이 친구를 수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때문에 너무 인상이 강한 화면을 잡기보다는 지금 단계에서는 약간 밋밋한 화면을 의도적으로 잡아볼 거예요. 학생분들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예쁜 화면을 구성하는 데 집중하셔도 무방합니다. 일단 저는 한번 이 친구를 어떻게 구성할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부분을 예쁘게 보여줄 수 있을까? 전 역시나 이 캐릭터가 작업을 하는 도중에 이렇게 뾰족리도 생겼고 눈도 조금 독특하고 모자도 좀 독특하고 목에 있는 이것도 개인적인 취향에 예쁘게 보인다고 생각하는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구간에 한번 시선을 몰아주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한번 화면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앵글은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이 단계에서 이제 앵글을 같이 고민하게 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캐릭터의 자세는 어때야 되고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앵글은 어때야 되고 주변 요소는 어떻게 배치가 되어야 되고 채색은 어떻게 해야 되고 라이팅 어떻게 줘야 되고 요거를 가능하면 이 썸네일 단계에서 고민해보면 좋아요. 물론 이제 한 번에 안 되니까 아직은 한 번에 안 되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때는 이제 차근차근 해나가면 되긴 하지만 나중에 익숙해진 상황에서는 썸네일 단계에서 채색까지 예상을 하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죠. 저는 하이앵글을 이용해 볼 건데요. 이전 앵글은 펼쳐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약간 카메라를 가까이 둘 겁니다. 때문에 앵글이 펼쳐지는 느낌이 기존에 있던 것보다 조금 더 강해질 거예요.
저는 썸네일 단계 때 캐릭터의 간단한 이목구비 정도는 그려주는 편이에요. 인치를 맞추기보다는 느낌 살리는 데 집중하면서 모자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앵글을 틀어줘 봤어요. 이렇게 해주면은 모자가 로우 앵글로 들어가니까 여기 모자의 이빨 부분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캐릭터 페이스도 잘 보이고 아래쪽의 의상도 이렇게 펼쳐지니까 목 부분까지 넓게 볼 수 있겠죠. 대신에 그 강점이 있으면 항상 약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 지론이기도 한데요. 항상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어요. 장점만 있는 방법은 없고요. 대신 그 장점이 단점보다 지금 더 필요하다. 일 때 그 화면이 조금 더 베스트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같은 경우 하이앵글이 강하게 들어가는 만큼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긴 하겠지만은 얼굴 쪽에 시선이 몰리는 만큼 바디 쪽 디자인을 보여준다거나 주변 요소를 많이 넣으면 아무래도 그림이 너무 복잡해지겠죠? 그런 식으로 그 본인이 정한 방법에 따라 그 화면이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생각해주면 더욱더 좋습니다. 뭐 그것에 대해서는 정답은 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뭐 얘는 이렇게 쓰면 뭐가 좋을까? 어떤 부분이 좋을까?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으면은 비슷한 계통의 다른 일러스트들을 보면서 분석해 보는 겁니다. 아, 얘는 내가 그리려고 했던 일러스트랑 비슷한데 이런 부분이 장점인 거에 반해 뭐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다 라는 식으로요. 그걸 찾는 과정 자체가 공부고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능하면은 이 과정에서 시간을 너무 쓰면 안 돼요. 다리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다리를 살짝 위로 이렇게 들어서 여기 이빨 모양 넣었던 친구를 가능하면 좀 보여주도록 하죠. 의상은 전에 겉옷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겉옷 부분 활용해서 밑으로 축 처지는 예쁜 의상을 좀 그려보고 싶어. 이렇게 전체적인 느낌을 잡았으면은 뭐 일단 내가 알아보면 돼요. 다른 사람은 못 알아봐도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정도면 됩니다. 전체적인 느낌을 잡았으면 이제 이 친구로 2차 스케치를 들어가면 됩니다. 마음에 든다면요. 마음에 안 들면 될 때까지 계속 뽑는 것을 반복하시면 돼요. 일단 저는 한번 2차 스케치를 들어가고 다른 걸 더 뽑아볼게요. 2차 스케치를 들어갈 때는 이 친구를 확대해주고 한번 또 쓱 지워줍니다. 물론 레이어를 새로 만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2차 스케치를 들어가 보도록 하죠. 2차 스케치에서는 이제 캐릭터 이목구비는 어느 정도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3차 스케치에서 잡아서도 무방하긴 한데 2차 때 미리 잡아두기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 오류가 나버리면 나중에 얼굴 새로 그린다고 몸부터 수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너무 수정량이 많잖아. 작업하면서 고생을 좀 많이 하니까 얼굴은 조금은 시간을 들여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캐릭터에 있어서 페이스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캐릭터의 뾰족리를 가능하면 예쁘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입을 최대한 크게 벌려서 연출해주면 좋겠죠. 눈도 최대한 부릅떠서 눈을 뜰 때 이제 위아래 공간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눈을 굉장히 크게 뜬 것처럼 연출이 가능해요. 그리고 쌍꺼풀은 이전에 반만 뜰 때 그릴 때랑은 별개로 최대한 붙여주는 게 좋겠죠? 시선은 가운데로 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로 몰리게 배치를 해주고요. 약간 좀 무서운 인상이 되긴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뉘앙스를 넣어가면서 다른 예시도 계속해서 볼 거예요.
입은 조금 세로 그릴게요. 이 차 스케치라고 하더라도 막 그렇게 긴장할 필요는 없는 게 어차피 나중에 3차, 4차 스케치를 거칠 거기 때문에 3, 4차 스케치에서 또 디테일을 보면서 시정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2차 스케치 때도 일단 전체적인 느낌을 잡는 데에 집중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대신 앞서 배웠던 머리카락이라던가 이런 이론들을 가능한 한 적용시키면서 캐릭터의 비율과 오류가 너무 큰 게 없는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었죠. 러프와 이론, 그러니까 정확히는 정확하게 그린다라는 그 사실에서는 느낌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느낌을 우선시 해주시면 돼요. 즉 약간의 인치 오류라던가 그런 부분들은 캐주얼에서는 조금 납득이 되는 부분이긴 해요. 어떤 분은 그렇게도 표현하시더군요. 약간 틀린 게 매력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뭐 그렇다고 대놓고 틀리라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너무 그쪽에 겁을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머리카락도 대충 흐름만 잡아주고 한 이쯤으로 가려나 같은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이 차 스케치에서는 이제 인치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상은 잠깐 안 그려도 괜찮아요. 의상은 1차 스케치 때 어느 정도 실루엣만 잡아두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인치를 맞추는데 집중합시다. 상체는 조금 작게 그릴 거예요. 작은 체형의 캐릭터니까요. 다리는 조금 앞으로 들어줄 거고요. 이쪽 손을 그냥 내려두는 것도 뭐 무난하긴 하겠지만 약간 재미나게 연출하기 위해서 앞으로 뻗어보겠습니다. 손의 기본형 기억하시려나요? 이 차 스케치에서는 이렇게 어느 정도 인체의 정확도를 끌어올리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차 스케치에서 이렇게 정확도를 어느 정도 체크를 했으면 큰 오류가 없다 라고 캐치가 되었다면 이제 3차 스케치로 넘어갑니다. 오늘 이제 3차 스케치까지 진행을 해볼 거예요. 썸네일을 이것 말고 몇 개 더 짜볼 거거든요. 가로로 넓게도 한번 짜보고 뭐 이번에는 캐릭터의 페이스를 강조했으니까 다른 부분도 한번 강조해봐야겠죠? 머리카락이 있던 여기 통칭 바보털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살려주고 머리 뒤쪽에 있는 장식도 내려주고 머리카락의 뾰족뾰족함 이런 디테일들을 3차 스케치 때 살려줍니다. 저는 지금 시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급하게 하는 감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이 3차 스케치는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이미 이 3차 스케치까지 왔다. 보통 2차까지는 대부분 썸네일에서 진행을 해주고요. 그 3차 스케치부터는 내가 이게 마음에 들어서 진행을 할 거다. 이 친구가 완성까지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판단이 들어갔을 때
이제 이 3차 스케치에 돌입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3차 스케치부터는 최대한 정확하고 본인이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담아내면서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의상의 약간 해진 느낌도 그대로 살려주고요. 반장갑 디자인 그대로 유지해주면서 손톱 같은 것도 뭐 이 시점에서는 이제 표현을 해주고 약간 투시가 틀어졌죠? 지금 바닥의 투시가 이런 느낌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이 구간은 다리가 얹어져 있는 부분을 보면은 어느 정도 감각을 익힐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된 직육면체에 다리를 얹었을 때 자연스러우면 됩니다. 팔이 좀 짧았으니 내려주고요. 치마 디자인 그대로 그려주고 화면을 잘라주면서 참고로 이 썸네일을 짤 때 네모를 안 그리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가능하면 저는 네모를 그리고 들어가는 걸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어디까지나 저희가 구성하는 것은 화면이다 라는 거를 잊지 않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야 본인이 조금 더 그런 감각으로 좀 접근을 할 수도 있고요. 네모 밖으로 삐져나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큰 캔버스 만들어 놓고 작게 네모 그어가지고 거기다가 한번 썸네일 스케치를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앞서 했던 디자인들 최대한 담아내면서 뒤쪽에 공간이 조금 남는 부분에 이제 이 캐릭터의 크리처 부분 가능하면 담아내고 싶어서 요 뒤에 한번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시선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집중돼야 되는 부분이 얼굴이라고 했었죠. 제대로 집중이 되었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투시 한번 계산해보죠. 얼굴 부분에 지금 이렇게 얼굴을 젖혀주게 되면서 로우 앵글, 살짝 로우 앵글, 살짝 하이 앵글, 조금 더 하이 앵글, 완전 하이 앵글까지 꽤 넓은 폭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얼굴 쪽에 이렇게 집중됐어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면은 사람들의 시선 또한 자연스럽게 이 얼굴 쪽으로 몰리게 되고요. 그림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죠. 이전 시선 시간 때 배웠던 것처럼 얼굴 부분을 한번 보게 될 거고 캐릭터 일러스트에서 얼굴을 보는 거는 필수예요. 보통 한 8, 90%는 얼굴을 본다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이렇게 얼굴을 봤으면은 다음 몸을 따라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내려간 시선이 그냥 내려가고 끝나면 살짝 심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갔던 시선을 그대로 한번 이렇게 쭉 껐을 때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하면 좋아요. 모자 부분이 적절하겠네요. 그렇다면 이 모자 부분이 시선이 이어질 수 있도록 배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말고 다른 시선이 더 있나도 체크해야 돼요. 메인 시선이 이쪽이라면 서브 시선, 부주제부 이런 것들이 어떤 걸까? 아무래도 손을 좀 보게 되겠죠. 이쪽에 손을 좀 보게 될 건데 얼굴, 손 약간 느슨한 감이 좀 없잖아 있긴 해요. 뭐 이 친구는 나중에 뉘앙스를 주면서 한번 수정할 것이기 때문에 뭐 귀여운 이미지를 바꿀 때나 차분한 이미지를 바꿀 때나 그럴 때 한 번씩 수정을 해볼 것이기 때문에 요거까는 남겨두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큰 시선 배치 이렇게 크게 돌아간다. 그리고 주제부가 확실하게 보인다. 부주제부가 그 다음에 보인다. 까지는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일러스트, 스케치로서 일단 필요한 거는 어느 정도 달성한 케이스예요. 이렇게 첫 번째 스케치를 해보았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예시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썸네일 단계가 이후 작업에 어찌 보면은 주축이 되는 기반 공사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사실상 그림을 완성시킨 단계라고 봐도 무방해요. 이 시점에서 아까 컬러까지 예상한다고 했었죠. 저는 머릿속에서 이 친구의 완성도를 이미 그리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한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줌으로써 아무래도 작업의 정확도도 많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나중에 본인이 의도한 대로 그림을 그리는 능력, 저희가 수업 초반에 가장 주축으로 잡았던 그 내용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때문에 이 썸네일 단계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 같은 거 최대한 많이 참고하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자료가 있다고 치면은 이 친구의 자세를 최대한 이용해 본다거나 시작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늘려가지고 나중에 본인의 것을 만드는 거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참고해서 그리는 것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많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구도는 이렇게 짜보았으니 두 번째 구도도 짜보아야겠죠? 첫 번째는 이 캐릭터의 페이스를 강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일러스트였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뭘 보여줄까? 저 뒤쪽에 크리처가 아무래도 많이 짜부가 됐잖아요. 일러스트 구성에서. 그럼 저 친구를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구성은 뭐가 없을까?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가로 와이드와 세로 와이드. 일단 여기서도 한번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가로 와이드, 세로 와이드. 뭐 차이가 뭘까? 직류면체는 안 쓰는 건가? 보통 이렇게 세로로 긴 일러스트는 혹은 가로로 긴 일러스트는 약간 화면의 한쪽이 좁다 보니까 이쪽이 좁고 이쪽이 좁죠. 좁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답답한 느낌이 돼요. 이 답답하다라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집중이 된다라는 거예요. 집중이 올라간다. 때문에 본인이 캐릭터 하나를 강하게 보여주고 싶다 하는 일러스트를 표현할 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정육면체 화면보다는 세로로 길거나 가로로 긴 화면이 이점을 좀 많이 취하는 거죠. 두 번째 화면을 구성하기에 앞서서 여기서 잠깐 이론적인 내용. 이전에 저희는 시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죠. 화면의 전체적인 구성을 삼각형으로 들어가느냐, 말은 뭐로 들어가느냐, 팔자형으로 들어가느냐, 역삼각형으로 들어가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캐릭터의 느낌을 굉장히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전 실루엣 시간 때 배웠어요. 정확히는 이제 시선 처리 시간 때 배웠었죠. 그것을 잘 활용하기에 있어서 사실 이게 드로잉적인 내용이긴 했지만 라이팅 또한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 썸네일 단계에선 채색도 예상을 해나가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걸 다시금 한번 강조드리고 들어갈게요. 왜 그랬냐면은 이번 거는 라이팅이 조금 들어가는 일러스트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짜보도록 하죠. 두 번째 썸네일은 아까 말씀드렸듯 크리처가 좀 보이는 구성으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캐릭터와 크리처가 비율을 대충 한 7대3 정도로 일단 캐릭터가 메인인 걸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선 저는 캐릭터를 눕혀볼 거예요. 가로로 와이드라는 화면을 넣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세로 와이드는 캐릭터가 좀 하나 정도 들어갈 때 아무래도 좀 적은 요소가 들어갈 때 세로 와이드가 배치하기 좋고요. 뭔가 넣을 게 많아, 난 준비한 게 많다 싶으면 가로 와이드가 조금 더 이점을 많이 챙기거든요. 캐릭터와 뒤쪽에 있는 꽤나 개성이 강한 친구를 보여줘야 되는 만큼 어느 정도 캐릭터 쪽을 가로로 길게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제부가 뒤쪽에 있는 크리처라고 한다면은 부주제부는 역시 캐릭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캐릭터의 부분에서도 역시나 이 어깨 부분과 목 부분 이쪽 디자인을 좀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구성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페이스만 좀 디테일하게 할 수 있으면 좋아요. 머리카락의 느낌만 잡아주고 인체도 정확하게 맞춘다 보다는 느낌을 잡는다 위주로 계속 생각해 줍시다. 이런 식으로 잡아서 이쪽 어깨를 좀 내려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사실 이렇게 영상 촬영하면서 즉흥적으로 구성하는 게 굉장히 겁이 나긴 해요. 학생분들은 저보다 좀 덜 긴장된 상태에서 그리시는 거니까 다들 좀 재미나게 즐기면서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썸네일 단계가 많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어려운 게 많습니다. 이게 일러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주축이고요. 이게 일러스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사실. 화면을 구성한다. 말만 들어도 솔직히 어렵거든요. 이제 그 친구를 앞서 배웠던 내용까지 생각하면서 그리는 거니까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어려운 거 긴장하지 않고 들어가는 게 오히려 좋아요. 이것 또한 제 그림 지론이기도 한데요. 어려운 친구일수록 좀 쉽게 얕보고 들어가야 되고 약간 쉬운 친구일수록 오히려 좀 어렵게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나중에 내 발목을 잡게 되는 건 기본기예요. 프로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기본기가 좀 부족했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학생분들이나 약간 그런 분들이 그런 말 들으면은 잘 그리시면서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이러는데 사실 그분들은 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거든. 뒤늦게 소묘라도 배우러 가고 싶다 하시는 분도 본 적 있어요. 이걸 말하는 이유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썸네일은 굉장히 어려운 게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가 내용적으로 엄청나게 부담되는 거라던가 그런 건 아니야. 단순히 생각해서 그냥 본인이 보여주고 싶은 부분 한 포인트가 있다면 그 포인트가 화면에 담기게끔 어떻게든 구성하면 돼. 그 방법은 딱히 따지지 않아요. 지금처럼 뭐 가로로 캐릭터가 누워있든 혹은 크리처를 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뭐 가운데 크리처를 크게 그리는 화면을 구성하든 뭐 예를 들어 세로로 서 있는 화면에 캐릭터가 이렇게 서 있고 가운데 크리처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들어가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이 크리처랑 캐릭터가 둘 다 보일 수 있다면은 제가 생각하는 화면에는 맞아 떨어질 거예요. 단순히 그 중에 어떤 화면이 예쁠지만 고민하면 돼. 그 과정에서의 정답은 근접한 건 있겠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난 이쪽이 조금 더 예쁘겠다 하면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것 자체가 이제 본인의 일러스트레이터로서의 개성이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다 혹시나 고꾸라진다면은 그것 또한 공부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앞에 캐릭터가 누워있고 뒤쪽에 크리처가 좀 큼지막하게 얼굴을 좀 보여주고 있는 시계 화면을 구성하고 싶어요. 시선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지 대충 예상을 해봤었는데 어디 보면은 캐릭터 쪽에서 시선을 최대한 이렇게 펼쳐주는 거 앞서 썼던 이쪽과 비슷하고요. 대신 뒤쪽의 크리처가 그 시선을 보조해주는 역할로 들어갔어요. 나중에 의상을 그리면 알겠지만 이 의상에 있는 이 라인과 이쪽에는 이 입 라인이 그리고 몸에 있는 이 허리 라인과 이쪽에 있는 이빨 라인이 이어지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캐릭터 쪽에서 뒤쪽에 있는 크리처까지 이동하게 될 것이고요. 때문에 보는 사람들은 캐릭터와 크리처를 둘 다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여기에 뭐 주변에 보태줄 만한 촉수 같은 거 몇 개 넣어주는 것도 괜찮겠네요. 설정상 있기도 했고요. 자, 한번 또 2차 스케치, 3차 스케치까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저는 보통 이 썸네일 과정을 많게는 6개까지 뽑아낼 때도 있습니다. 원래 그만큼 뽑아낼 필요는 없다라고 느끼기도 하면서도 그 뽑아내는 과정 자체가 재밌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 영양가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거 뽑는 시간에는 시간을 아끼지 않는 편이에요. 그리고 썸네일은 어디까지나 러프잖아요. 스케치 하나 완성하는 거에 비하면은 이 썸네일 10개 뽑는 게 뭐 완성작 하나 뽑는 것보다 시간적으로 이득이기 때문에 공부량도 그렇고 공부의 질도 그렇고 굉장히 이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썸네일 뽑는 과정은 그렇게 아깝게 느끼지가 않아요. 때문에 학생분들도 연습하실 때 이런 썸네일 항상 많이 좀 그려보면서 시간을 좀 들여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캐릭터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의 경험치랑은 또 다른 화면을 구성하는 경험치. 이것 또한 많이 그리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많이 그린다, 많이 그려라, 많이 그리면 좋다. 사실 이게 그 대부분의 강사분들이 얘기하실 거고 귀에 못 박히도록 들어가지고 지겨울 수도 있어요. 네, 뭐 그렇겠죠. 근데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좀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본인이 많이 그려야 되는 부분을 아는 게 중요해요. 예전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죠. 나는 원화가가 되고 싶다. 디자인을 잘해서 원화가가 되고 싶다. 혹은 뭐 창작 일러스트를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혹은 뭐 팬아트를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뭐 동인 계통에서 활동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런 거에 있어서 중요도가 높은 쪽을 계속 많이 그리면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 많이 그리게 될 거예요. 평생 동안 그림을 그리게 된다면 그림을 본업으로 삼으시는 분들은 그림을 많이 겪게 될 거니까요. 혹은 뭐 그냥 취미지만 잘 그리고 싶으신 분들, 적어도 이 클래스를 들으러 오신 분들은 혹시나 자기가 취미 때문에 오셨다라고 하시더라도 진짜 그림을 그리려고 오신 분들일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림은 계속해서 그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많이 그리게 될 거고, 다만 그거 안에서 본인이 잘하고 싶은 부분, 내가 일러스트를 잘하고 싶으면은 썸네일을, 내가 디자인을 잘하고 싶으면 말 그대로 디자인을 많이 그리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때문에 많이 그려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서 좀 지겨울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본인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계속 알면서 그 부분만 집중해서 늘려간다 라고 생각하면은 조금은 부담감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나는 둘 다 잘하고 싶어. 이것 또한 그림쟁이 욕심이죠. 그럼 둘 다 많이 해야 돼요. 이 차 스케치에서는 인체를 좀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앞서 1차 스케치에서 어느 정도 상체의 기본형을 그려놨었기 때문에 투시적인 부분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쪽 팔은 살짝 앞으로 뻗을 거고요. 이쪽 팔은 아래로 이렇게 뻗어서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팔을 내밀 겁니다. 기본형. 상체는 이렇게 뺐다가 이체 콘트라포스트 있었죠? 이체 콘트라포스트의 상체가 앞으로 이렇게 내밀어지면 엉덩이는 뒤로 빠집니다. 여기서 약간 허리를 돌려줄게요. 이렇게 배가 보이도록 상체를 돌려서 다리를 이렇게 뽑아주도록 하죠. 자, 어느 정도 2차 스케치도 잡혔으면은 또 3차 스케치, 이제 의상 스케치 부분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구가 조금 어색했던 부분들도 이 타이밍에 수정해주고요. 이 부분 질문 자주 들어오던데 로앵글 그릴 때 안구 부분을 이렇게 펼쳐지게 그리는 게 괜찮은가에 대해서예요. 사실 이거 원래는 안 맞아요. 원래 이제 로앵글로 그린다라고 한다면은 뭐 벌어져도 이렇게 벌어지면 이렇게 벌어졌지.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어지면 벌어졌지. 사실 이렇게 위로 이렇게 벌어지는 게 정면 앵글 그릴 때 그렇게 막 안정감 있는 수단은 아닙니다. 다만 이쪽이 페이스가 좀 집중돼 보이고 턱이 좀 얇아 보여가지고 예뻐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사실 굉장히 위험도는 커요. 위험도는 큰 대신에 캐릭터의 페이스는 예뻐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쓸지 말지는 고민하고 결정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난 조금 위험해도 예뻐 보일래. 투지적인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 있어도 그냥 예뻐 보이고 싶어. 라는 느낌을 원한다면은 이쪽으로 정하는 거고, 아니야, 난 일단 정확도를 올릴래. 하는 분들은 양쪽 눈을 이렇게 벌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이제 일직선 맞춰서 그려주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장단점은 있기 때문에 또 본인이 원하는 대로 노선을 짜맞추는 게 중요해요. 저희가 머릿속에서 그린 그림들은 항상 베스트니까. 이 팔은 또 앞으로 뻗어서 약간 재미요소로서 이용해주도록 할게요. 앞서 했던 것처럼 의상 디자인 같은 것도 이제 넣어주고요. 뒤로 빠진 머리카락이라던가 표현해주면서 들어가도록 합시다. 하고 나서는 항상 검산을 해야 돼요. 일러스트의 스케치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됐으면은 그 시점에서는 검산을 해야 됩니다. 내가 표현하고 싶었던 부분이 잘 순서대로 들어갔는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이번 거에 보여주고 싶었던 게 뭐였죠? 캐릭터랑 뒤쪽에 있는 크리처를 동시에 보여주고 싶었다. 동시에 보여지는 것 같아. 일단 캐릭터를 먼저 보고 싶긴 해. 캐릭터를 먼저 보게 하고 그 다음 크리처를 봤으면 좋겠어. 어느 정도 캐릭터를 보고 크리처를 보게끔 구성이 되었죠. 참고로 이 시선은 그것도 있습니다. 이전 시선 시간 때 배웠을 건데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사람들의 시선은 흘러가기 때문에 캐릭터를 먼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저만의 약간 체크포인트. 이 친구를 나중에 다른 뉘앙스로 개조할 수 있는가. 이 친구도 개조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물론 이제 왼쪽 친구가 개조하기 조금 더 편해 보여서 아마 이후 일러스트는 왼쪽으로 진행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이 친구도 뭐 뉘앙스 개조는 가능하긴 할 것 같아요. 지팡이도 그려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도 체크해야죠. 예쁜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반반할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일단 어느 정도 예쁜 선에서 결정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 썸네일, 실전용 썸네일을 짜실 때는 이 친구 정말 예쁜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뭐 또 다른 화면을 간단하게 좀 구성해 본다라고 하면은 뭐 이쪽에 있는 캐릭터에 나 누워있는 거 그릴 거긴 한데 이번에는 이 캐릭터 어깨 쪽에 파였으니까 등 쪽 라인을 좀 예쁘게 보여줄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의상 디자인 살짝 바꿔볼까? 뭐 이렇게 해서
등 라인을 보여주는 일러스트가 될 수도 있고요. 캐릭터의 성격도 보여줄 수 있는데 뭐 다리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약간 공중에서 휘젓고 있다거나 머리카락 이렇게 내려주고 모자 그려주고 대신 모자의 이빨 부분은 포기해야겠죠? 이쪽에 이제 크리처 그려서 역시나 캐릭터 페이스에서 시선이 흘러오면 여기로 닿을 수 있도록 그리고 바닥에 물 표현 같은 거 해서 이 친구 심해 설정 있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심해 설정을 조금 더 더해서 표현한다는 느낌으로 지팡이 여기다가 던져주고 뭐 주변에 과자 같은 거 집어넣어서 캐릭터의 성격을 좀 보여준다거나 혹은 모자에서 약간 이어지는 장식을 이용해서 이쪽에 빈 공간 채워준다거나 뭐 다른 화면을 또 구성한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나는 뭐 이 캐릭터만을 매력있게 보여주고 싶어. 나는 딴 거 다 됐어. 이 캐릭터만 봤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한다면은 뭐 이번에는 화면에 약간 캐릭터가 갇히게 될 거예요. 위아래가 잘리는 건데 뭐 이쪽도 어찌 보면 위아래가 잘려있죠. 이 잘리는 구성 또한 캐릭터의 집중도를 올려주는 구성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디자인이 어느 정도 잘 안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 좀 넓게 보는 그거는 좀 아쉬워져요. 디자인을 잘 못 알아보게 돼. 그냥 단순히 첫인상, 그 전체적인 이미지는 강하게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구성법이에요. 반대로 캐릭터의 전신이 화면에 다 나오게 되면은 화면은 조금 심심해지긴 하겠지만 집중도는 조금 떨어지겠지만 캐릭터의 디자인은 잘 보이는 그런 구성이 됩니다. 이빨 부분은 아무래도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뺏는 구간이니까요. 이번엔 반대로 이빨을 빼보고 대신 여기 목 부분 의상을 손가락으로 젖혀서 이 의상 부분의 디자인을 좀 더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구성한다거나 약간 축소하죠. 화면 앞쪽으로 다리를 내밀어서 무릎을 내밀어서 이후에 뭐 여기다가 가우시안 블러 같은 거 넣어서 필터 탭에 흐림 효과 여기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흐림 효과가 있습니다. 렌즈 포커싱이라고 하죠. 뭐 화면상 앞으로 튀어나온 친구에 블러 들어가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블러 처리를 한다거나 지팡이 뒤쪽에 크리처 앞에 친구 촉수걸리 나는 거 깜빡했네요. 이런 식으로 캐릭터 이렇게 감싸게끔 들어가면은 조금 더 그림을 보조해 주겠죠? 이렇게 캐릭터의 페이스는 기존에 비해서 조금 더 강조가 덜 되게 되긴 하겠지만 대신에 캐릭터의 바디 쪽에 조금 더 집중이 되는 구성으로 어디까지나 본인이 보여주고 싶은 구간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라는 거를 전제 삼아서 여러 가지 화면을 구성하는 게 이 썸네일 단계예요. 썸네일 단계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해서 마음에 드는 친구를 뽑은 다음에 이후에 일러스트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계획을 세운다 라고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뒤쪽에 채색을 어떻게 들어갈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게 이 썸네일 단계인데 사실 이게 처음 시작할 땐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힘들다고 했잖아. 이거는 일종의 그 멀티태스킹 능력이잖아요. 결국엔 한 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생각하는 거. 이러한 행동은 그것을 많이 했을수록 아무래도 좀 늘게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게임을 배울 때 그 게임 처음 시작하는 애한테 캐릭터 이동법은 뭐 클릭을 누르면 이동하고 뭐 우클릭을 누르면 이동하고 뭐 어떤 키를 누르면 공격하고 뭐 이것만 알려주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얘는 스킬이 이렇고 이걸 이렇게 쓰면 이렇게 하면 좋고 이건 이럴 때 좋고 만화는 어느 정도 쓰고 뭐 상대방 데미지는 이렇게 들어가고 막 이런 캐릭터야 뭐 이렇게 말해주면은 그만두겠죠. 네, 처음 할 때는 하나만 하면 돼. 그냥 처음 할 때는 진짜 스케치에만 집중하면 되는데 그 친구가 점점 익숙해지면은 자기도 이제 슬슬 게임을 하다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동을 하는 거는 신경 안 쓰고 이동하고 있고요. 숨 쉬듯이 이동을 하고 있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쓰는 스킬들의 쿨타임들은 내가 외워. 많이 해보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좀 하다 보면은 이 스킬이면은 이 정도면 쿨타임 돌았겠다 하면 그 스킬이 쿨타임이 돌아 있다거나 뭐 이 정도면 돈 모였겠다 하면 돈이 모여 있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감이 점점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한 개씩 늘려가는 거예요. 게임이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운전하는 거랑 같다고 보셔도 되고요. 뭐 운전도 안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뭐 자전거라던가 결국에는 멀티태스킹이에요. 저희가 뭐 자전거라던가 이런 걸 탈 때 페달 돌리고 있는 걸 인식하진 않잖아요. 다만 처음 탈 때는 인식했겠죠. 내가 페달을 어떻게 돌리고 있고 핸들을 어떻게 잡고 있고 처음엔 인식하는데 나중에 그게 인식이 안 되면서 점점 다른 걸 신경 쓸 수 있게 되고 멀티태스킹이라는 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에요, 경험. 결국 그 부분은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썸네일을 여러 가지 짜보았는데요. 일단 두 가지 정도 디테일하게 좀 그린 친구가 있었는데 이후 이 친구들 중에 한 친구를 이용해서 채색까지 또 작업을 해볼 거예요. 따라오시는 분들도 이런 작업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작업이 되신 분들은 나중 일러스트 들어가는 것 또한 같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한 개 정도 더 짜볼까요? 썸네일 짜는 거는 저도 굉장히 좀 재밌는 작업이라 자, 어떤 화면이 또 좋을까? 이 캐릭터의 다리를 좀 보여줄 수 있는 화면으로 구성해 보도록 하죠. 다리를 보여주면서 약간 역동적인 느낌을 보여주고 싶어요. 앞서 있는 캐릭터들의 인상들은 대체적으로 좀 차분하게 작업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약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화려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일러스트로 구성도 해보죠. 역시나 앵글은 펼쳐주면서 들어가 볼 겁니다. 다만 이번에는 얼굴 쪽에서 펼치는 것이 아니라 다리 쪽에서 펼쳐볼 거예요. 얼굴에서 목까지 로우 앵글로 작업을 하다가 약간 축소해 보도록 하죠. 허리는 숙여주고 캐릭터의 표정도 어느 정도 좀 약하게 구성할 거예요. 뒤쪽에 크리처 또한 역시 보여줄 거고요. 자, 한번
네, 못 알아보겠죠. 2차 스케치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2, 3차 섞어가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어지간히 드로잉에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되고요. 저도 평소에는 2차 스케치를 한 번 더 거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나 뼈 정리는 가능하면 살려주고 싶어요. 어깨 부분 이렇게 표현해주고 이쪽 팔을 축 처지게끔 해서 아래쪽으로 시선을 끌어주는 요소로서 여기 있는 팔을 이용해 볼 겁니다. 전체적으로 밑으로 축 처지는 시선들을 여러가지 활용해서 차분한 인상을 줌과 동시에 다리는 위로 들어서 이 다리 부분을 강조시킬 거예요. 다리 부분을 이렇게 접었을 때는 여기 어깨 쪽 부분까지 상체까지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꼽에서 목 끝까지의 길이, 그 길이를 유지했다면 그 정도 나올 거예요. 기죽이 크리처는 거의 안 보이게 되긴 하겠네요. 아마 촉수로 간접 등장하지 않을까. 일단 캐릭터랑 다리를 보여주고 싶었던 게 큰 목적이니까요. 앞서 이제 보여주고 싶은 부분들에 따라서 화면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이것 말고도 보여주고 싶은 거의 폭은 굉장히 넓어요. 캐릭터의 디자인 같은 게 보여주고 싶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설정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 캐릭터 모자에 이빨이 달려있잖아요. 난 이 캐릭터를 귀엽게 보여주고 싶어 라는 게 주제였다면은 저는 이 캐릭터를 그런 식으로도 구성해 봤을 거예요. 뭐 이 모자가 약간 사람 움직이듯이 해가지고 이 캐릭터 머리를 잡아먹으려고 한다거나 뭐 약간 호러스러울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 자체를 좀 약간 개그스럽게 좀 뽑아내면은 캐릭터를 조금 귀엽게 연출하는 것 또한 가능하겠죠. 뭐 그렇게 상황 같은 걸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느낌에 맞춰서요. 물론 오늘은 어느 정도 무난한 화면을 구성해야 나중에 이 친구를 활용해서 다른 느낌으로 바꿔볼 수 있으니까 좀 약간 무난하게 구성을 했지만 혹시 이제 본인 캐릭터로 예쁘게 한번 그려보고 싶다, 그냥 그것만이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여러가지 상황 같은 것도 한번 구해보시길 바래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는데 여기서 약간 재밌는 장치 하나를 더 할 겁니다. 네, 뒤집힌 화면인데요. 이런 식으로 뒤집힌 화면은 캐릭터를 알아보기가 조금 힘들어지는 대신에 확실하게 그 캐릭터의 주장감 자체는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캐릭터를 강렬하게 보여주는 구성 또한 가능할 거예요. 약간 박스 안에 갇힌 캐릭터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구성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대충 감이 오죠? 이렇게 한 바퀴 강하게 돌아가는 시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선을 좀 돌려보면서 그 여러 가지 화면을 구성해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부여해보면서 본인이 원했던 느낌을 담아내는 것에 계속해서 집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썸네일을 잡아보았는데요.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썸네일이라고 하는 거는 엄지손톱 크기만큼 그린다 라는 의미고요. 이 썸네일 스케치는 최대한 빠르게 뽑아내는 거, 이제 본인이 생각했던 느낌을 뽑아냈는데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체 맞춘답시고 이제 썸네일 스케치에서 3, 40분 쏟다 보면은 이제 이후의 작업이 상당히 힘들어질 거예요. 15초라고 얘기는 했지만 처음 진행할 때는 10분에서 20분 내지만 들어가도 충분합니다. 20분 정도로만 줄일 수 있어도 충분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썸네일, 느낌을 뽑아내는 데 집중해서 여러 가지 화면을 구성해보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으면은 2차, 3차 스케치로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채색 단계까지, 완성 단계까지 예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될 것이고 특히나 일러스트를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을 정말 많이 밟아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이 친구를 이용해서 한번 일러스트를 들어가 볼 거고요. 뭐로 할지는 저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